바른번역 고전 명작 7화 진주. 키노는 나뭇가지처럼 몸이 굳은 채 엎드려 있었다. 거의 숨을 쉬지 못했고 눈은 발자국을 쓸어낸 곳으로 향했다. 쓸린 흔적조차 추적자들에게 단서가 될 수 있었다. 그는 내륙의 사냥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었다. 돈벌이가 별로 없는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사냥 능력을 이용해 살아남았는데 그들이 지금 키노를 사냥하고 있었던 것이다. 말 위에 남자가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마치 동물처럼 몸을 구부려 땅 위에서 종종거리며 흔적을 찾고 있었다. 추적자들은 오래되지 않은 흔적을 찾아내고는 신난 강아지처럼 낑낑댔다. 키노는 천천히 큰 칼을 꺼내 손에 들고 준비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만약 추적자들이 쓸린 곳을 찾아낸다면 말 탄 사람에게 뛰어올라 그를 재빨리 죽이고 소총을 잡아야 했다. 그것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기회였다. 세 사람이 길에서 더 가까이 다가오자 키노는 미끄러지지 않고 갑자기 뛰어오를 수 있도록 샌들 속 발가락으로 작은 구멍을 팠다. 하지만 꺾인 나뭇가지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다. 숨어있던 후아나가 말발굽 소리를 들었고 코요티토가 까르륵거렸다. 그녀는 재빨리 아기를 안아 숄 아래로 감추고 조용히 시키기 위해 젖을 물렸다. 추적자들이 가까이 왔을 때 키노는 꺾인 나뭇가지 때문에 그들과 말의 다리 부분밖에 볼 수 없었다. 검고 끝이 뾰족한 남자들의 발과 누덕누덕한 흰 옷이 보였고 안장 가죽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와 박차를 가하는 쇳소리가 들렸다. 추적자들은 키노가 흔적을 지웠던 장소에 멈추어 그것을 살펴보았고 말 위의 남자도 멈추어 섰다. 말이 머리를 위로 거칠게 들어 혀 아래에 채워진 재갈에 저항하며 코를 힝힝거렸다. 그러자 암흑의 추적자들이 고개를 돌려 말의 상태를 살피며 귀를 들여다보았다. 키노는 숨죽이고 있었지만 등이 조금씩 아파오고 팔다리 근육은 긴장으로 실룩이며 인중에는 땀방울이 고였다. 추적자들은 길 위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바닥을 한참 살피다가 천천히 움직였고 말탄 남자는 그 뒤를 따랐다. 추적자들은 종전걸음으로 가다가 멈추어 살피다가 다시 서두르곤 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임을 키노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원을 그리며 수색하고 주변을 엿보고 멈추고는 그가 숨긴 흔적을 찾아 곧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는 뒤로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더 이상 흔적을 지우려 애쓰지 않았다. 부러진 잔가지, 신발 자국, 옮겨 놓인 돌 등 작은 흔적들이 매우 많았다. 키노는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버렸다. 추적자들이 그의 흔적을 찾아내고 말 것이었다. 날아가는 것밖에는 도망갈 길이 없었다. 그는 길에서 서서히 멀어지며 빠르고 조용하게 후아나가 숨어있는 장소로 갔다. 그녀는 궁금한 표정으로 키노를 쳐다보았다. 추적자들이 왔어. 그가 말했다. 갑시다. 그리고 그는 무력감과 절망감에 압도되어 얼굴이 어두워지고 눈은 슬퍼졌다. 어쩌면 내가 놈들에게 순순히 잡히는 게 나을지 몰라. 곧바로 후아나가 일어나 그의 팔에 손을 올렸다. 당신에겐 진주가 있잖아요. 그녀가 쉰 목소리로 흐느꼈다. 자신들이 진주를 훔쳐갔다는 소리가 나돌게 당신을 살려둘 거라 생각해요? 오단에 진주를 넣어둔 곳을 더듬던 그의 손이 축 처졌다. 놈들이 찾아낼 거야. 그가 맥없이 말했다. 여보, 그녀가 말했다. 여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저는 살려둘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애는 살려둘 것 같아요? 후아나의 격려가 그의 머릿속을 자극하자 그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고 눈이 다시 사나워졌다. 그래, 그가 말했다. 산으로 갑시다. 산에서는 그들을 따돌릴 수 있을 거야. 그는 가지고 있던 호리방벽과 병과 작은 주머니들을 정신없이 모았다. 왼손에는 짐꾸러미를, 오른손에는 자유롭게 휘두르기 위해 큰 칼을 들었다. 키노는 후아나를 위해 수풀을 가르며 높은 돌산이 있는 서쪽으로 서둘러 이동했다. 그들은 얽힌 수풀 사이를 빠르게 지나갔고 공포에 휩싸여 정신없이 달렸다. 키노는 자신이 지나간 흔적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다. 열심히 달리느라 돌이 채이기도 했고 그에게 부딪힌 키 작은 나무에서 나뭇잎들이 떨어지기도 했다. 높이 떠오른 태양이 말라서 삐걱대는 땅에 내리쬐자
식물들에게선 불평하듯 툭툭 소리가 났다. 그리고 눈앞에는 돌무더기 틈 사이로 한 덩어리로 솟아있는 벌거벗은 화강암산이 하늘 높이 자리 잡고 있었다. 거의 모든 동물들이 쫓길 때 그러하듯 키노는 높은 곳을 향해 달렸다. 땅의 습기라고는 없었기에 그곳에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선인장과 땅속 깊은 곳의 아주 작은 습기에도 닿을 수 있을 만큼 뿌리를 깊이 뻗는 넝쿨만 자라고 있었다. 발밑에 대지는 흙이 아니라 깨진 돌덩이들인데 작은 정사각형이나 큰 판자 모양으로 깨져 있었고 물에 의해 둥글게 다듬어진 것들은 없었다. 바싹 말라 가여워 보이는 작은 풀들이 돌틈 사이에서 자라고 있었고 비가 왔을 때 싹이 텄던 식물들은 고개를 숙이고 씨앗을 떨어뜨린 뒤 죽어갔다. 뿔 도마뱀은 가족이 지나가는 모습을 무심히 보더니 용처럼 생긴 머리를 돌렸고 이따금 산토끼가 그림자를 찾아 가까운 바위 뒤로 숨었다. 이글거리는 열기가 사막지대에 퍼져 있었고 앞에 있는 바위산은 시원하고 안락해 보였다. 키노는 내달렸다.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길을 따라오며 추적자들은 그들이 놓친 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다시 돌아와서 주변을 수색하고 추적하다 키노와 후아나가 쉬던 장소로 올 것이다. 이 작은 돌들, 떨어진 잎사귀들, 뒤섞인 나뭇가지들, 그리고 발이 미끄러진 발자국 흔적을 찾는 것은 그들에게는 쉬운 일이리라. 추적자들이 욕망에 젖어 끙끙거리며 황급히 추적해오고 그 뒤에는 어두운 기운을 내뿜는 말 위의 사나이가 소총을 들고 오는 모습을 키노는 상상할 수 있었다. 그들을 돌려보내지 못한다면 그는 여기서 끝이었다. 아, 이제 키노의 머릿속에는 열기가 지글거리는 소리와 방울뱀이 꼬리를 흔드는 메마른 소리와 뒤섞여 악의 놀이가 크게 울렸다. 노래는 전처럼 대단하고 강하지는 않았지만 비밀스럽게 독을 내뿜었고 고동치는 그의 심장 소리는 그 노래의 배경음이자 리듬이 되어 울렸다. 길이 점점 경사지고 바위도 점점 커졌다. 키노는 이제 추적자들과의 거리를 약간 벌리기 시작했다. 산을 올리면서 처음으로 조금 쉬었다. 그는 큰 바위에 올라 희미하게 보이는 경치를 돌아보았지만 숲을 속을 헤치고 오고 있을 말을 탄 남자를 포함하여 적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후아나는 바위 그림자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녀가 물병을 코요티토 입술에 가져다 주자 아기의 마른 혀가 물병을 탐욕스럽게 빨아댔다. 키노가 돌아오자 후아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발목, 돌과 숯불에 스치거나 긁힌 상처를 살펴보는 그의 시선을 느끼고 재빨리 치마를 들어 상처를 가렸다. 그녀가 물병을 건넸지만 키노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만은 빛나고 있었다. 키노는 혀로 갈라진 입술을 적셨다. 후아나, 그가 말했다. 나는 계속 갈 테니 당신은 숨어 있어. 내가 그들을 산으로 유인할 테니 그들이 지나쳐가면 당신은 북쪽의 로레토나 산타 로잘리나로 가도록 해. 그러고 나면 내가 저들을 따돌리고 당신에게 가겠소. 그게 안전한 유일한 방법이야. 그녀는 잠시 동안 그의 눈을 바라다 보았다. 싫어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나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어. 그가 거칠게 말했다. 당신이 나랑 가면 애가 더 위험해져. 싫어요. 후아나가 말했다. 그래야만 돼. 그게 현명한 방법이고 또 내 소원이야. 그가 말했다. 싫어요. 후아나가 말했다. 키노는 그녀의 얼굴함에 나약함이나 두려움 혹은 우유부단함이 있는지 살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지만 그녀에게서 다시 힘을 얻었다. 그들이 다시 길을 나섰을 때는 더 이상 공포에 질린 도망이 아니었다.